안녕하세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전통적으로 전공에 대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5항목으로 50자에서 400자 제한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작성이 수월한 편입니다. 먼저 1번 항목입니다. 보유 역량과 전문성 항목은 항상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몇 번 쓰다 보시면 더 체감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나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활용할 만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지, 내 직렬에서 공통적인 업무는 무엇일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시면 작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면접 대비할 때도 수월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나의 경험과 역량 중에서 이 소재와 연결할 것을 선정하시고 내 직렬에서 예상되는 업무 중에 연결 포인트를 찾는 과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주요 사업들이 그동안 지원한 곳과 어떻게 다를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기술직 경우에는 교대 근무부터 설계, 공사감독, 유지보수, 페이퍼워크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사무직은 다른 기관들의 사무직 업무랑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조직도를 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실제로 TO가 넉넉한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업무나 직무가 직무기술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직무 기술서와 다르게 업무 분장 여러 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업무나 내가 일할 직급, 특히 사원 주임 대리 이급 근처에서 바로 가능한 업무인지 판단해 보시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은 인재상 항목인 5번 항목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내가 가진 역량과 업무의 연결에 대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항목입니다. 장점이나 단점 중 하나를 고르면 되지만 우선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항목을 한 번에 이루는 소재로 작성하시면 임팩트나 글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소재를 극대화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소재는 면접 때 분명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두시는 게 훨씬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점으로 풀어가는 경우라면 장점이 만약 후천적인 노력이나 계기로 생긴 것이라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고려해서 작성하시고 이후 어떻게 더 극대화하려고 했는지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경우라면 장점을 내가 인지하고 어떻게 발휘하려고 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 다음 스텝으로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내가 했던 어떤 일이나 목표에서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점의 경우에는 약점으로 체감하게 된 계기나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이후 나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신 다음 약점이 또 발휘되려고 할 때 어떤 솔루션을 생각해서 보완하려고 했고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이나 강점보다는 약점이 소재 선택에 조금 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약점은 그게 노력이나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실제 내가 노력했던 업무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떤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든 결국 장점과 양점이 좋은 결과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인과관계는 맞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항목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름 그대로 서울의 다양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름철만 되면 장마와 폭염 그리고 태풍에 대비를 해야 되고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 그리고 겨울과 봄의 사이에는 해빙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만으로도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사실 그 외에 상위기관인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갑자기 급하게 제출할 때도 있고 또 정책을 시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직 개편이 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의 경험에서 소재를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바뀌는 날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업무 분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일하던 곳에서 인사이동이 생길 때도 있고 학교를 다닐 때였다면 전학을 가거나 학원을 옮기거나 동아리를 옮기거나 편입을 하거나 이사를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나의 주변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 새로운 삶의 반경에 속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경험과 함께
적응하려는 이 대상이 대인관계인지 혹은 업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바뀐 룰에 대해 적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돌이켜보시고 기존의 방법과는 어떤 점이 달랐나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재랑 내가 적응하고자 하는 대상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기존 방법 대비 다른 나의 방법을 전개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계기, 나의 생각, 그때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항목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갈등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부서 같은 기관 동료들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은 서울시 같은 상급기관일 수도 있고, 거래처, 용역업체 같은 다양한 이 대상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기성금, 준공 아니면은 전표 처리 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라도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기술직 분들과 연락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감독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를 받으면서 마찰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취할지, 그리고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써왔는지, 내 경험 중에 갈등의 포인트와 내 역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는 어떤 게 될지 이 점을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재를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재작년부터 다양한 기관에서 관철, 설득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서는 따로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역할로 상대와 갈등을 해결했는지 포커싱을 하시면 좋겠고, 갈등의 대상은 조직과 개인 대 개인과 조직, 조직 대 개인, 조직 대 조직,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조직 이런 식으로 사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상대의 사고, 입장, 각자의 입장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집단이 들어간다면 집단 안에서 서로의 역할, 서로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나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등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회의를 주선하는 이런 일방통행보다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와의 어떻게 입장을 좁혔고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부분들을 조금 더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항목입니다. 앞에 1번과 연결되는 항목입니다. 앞에서 역량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했다면, 여기서는 인재상에 있는 하위 특성과 나의 경험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인, 창조인, 소통인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경험이 충분하게 설명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은 사실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글은 잘 썼지만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봤을 때 대다수의 분들은 사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썼지만 논리 구조나 설득 과정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